전체 면적은 3,000평, 시설, 요리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한 몇백 정도 될 겁니다. 초화, 분화, 야작과 식물들, 일반적으로 조경의 식물을 소나무 심고 목련 심고 이러던 것들이 지금은 1년 내에 꽃이 필 수 있는 유의 식물로 다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이파리가 변하고 이런 유의 식물들이 주종으로 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온 농장들에서 들여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키우기가 좀 쉬운 식물들은 대량 번식해서 전국 각지로 팔고 있죠. 이제 몇 품목 정도는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량 생산하지 않는 식물들은, 소규모로 생산된 식물들은 저희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농장들에서 지금 구입해서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특성상 보내주는 꽃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곳은 제가 생활꽃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놨죠. 즉 내가 보고 즐기고 또 다시 다른 꽃으로 보고 즐기고 이런 패턴으로 변화되는 것이 한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우리는 소득에 비례해서 꽃 문화가 발전을 많이 안 한 나라고요. 또 정부 정책에서 사실상 호화사치 낭비로 규제를 많이 받아서 이게 그렇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따져보면 정서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뒤져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좀 생활이 더 각박해진 그런 걸 느낍니다. 경기 서울 쪽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전주도 조금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앞서가는 곳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소득의 비례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발전하는데, 그런 것들이 글쎄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얼마나 크게 발전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생 이것만 해오다 보니까 거의 대화를 한다고 그럴까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뒤지 않는 플라워 마켓입니다. 매장입니다. 30년 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이보다 더 훌륭한 매장을 한 군데 딱 보고요. 그 외에는 제가 한 40원 5개국을 다녔는데 이보다 더 잘 갖춰진 매장은 제가 못 봤습니다. 개인으로 1,300평은 결코 적은 평수는 아니고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이런 돈을 투자해서 그 소득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 이걸 다 했습니다. 저는 이쪽에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정도 할 수 있을까 싶어집니다. 원래 제가 야작과 식물 종류를 무수히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보여주는 식물을 한번 정말 갖춰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뜻을 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더니 좀 아쉽습니다. 농업계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상당히 현명하셔가지고 그때 원예과라는 데가 별로 그 빛이 없을 때인데, 야, 넌 원예과를 한번 가러 간 것이 이것이 계기가 됐는데, 적성에 저한테 정말 너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라북도 지역에 큰 이 화훼 농가가 하나 있었는데, 더 크고 훌륭한 농장을 하나 꾸며보겠다는 생각으로 최고로 꽃집이 잘 될 때, 내가 정상에 있을 때 그만두겠다고 그만두고 일을 나왔는데 엄청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 온실을 현재 있는 것이 5개인데요. 11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지금 9필지인가를 했는데 하나씩 조금씩 사들이면서 지었거든요. 선진화 쪽을 많이 갔죠.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해외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가들을. 근데 그때 많이 나가서 봤습니다. 이게 친지가 지금 제가 15년 됐는데 이곳같이 이렇게 해놓은 데가 한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양재보다도 훨씬 이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꽃 생육 상태 이것도 독보적입니다. 식물의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투과율도 좋아야 되고요. 환기도 잘 돼야 되고요.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도 앞서가는 용토를 써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 식물을 정말 국내에서 알아줍니다.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담았습니다. 식물도 시중에 놔두는 식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제일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뭐랄까 좀 돈키호테라고 할까? 예.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화류 발전은 카나다의 부차들간이 제일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꽃으로도 관광문화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어요. 특히 전주 지역은 우리가 20분만 나가버리면 다 녹색으로 다 푸른 숲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화, 그런 걸
3계절, 4계절 안 되면 3계절 계속해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곳으로 만들면 아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귀화식물, 우리에 맞는 풍토에 맞는 귀화식물들을 많이 밖에다 심어보는 겁니다. 지금 몇 달씩 하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을 심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변화 있게 꽃이 피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참 그 뜻대로 안 되대요. 그걸 꼭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3계절 변화가 계속 게 그리고 전주 시민들은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 곳이 있는 걸 좀 만들어 보려고 많이 했는데 그가 잘 안 됐습니다. 토지 확보가 좀 안 됐어요. 그런 비용과 그 지형 이런 것들이 좀 해야 하는데 익산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같은 데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못 이루었습니다. 후계자가 하나가 크고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의외로 지금 저희 직원으로 저거 올해 지금 벌써 10몇 년 동안 대학교 아르바이트 와가지고 원예학도 부전공을 했어요. 이쪽 방면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화분에서 키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키우면 맞으면 농업이 아니라 상업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6차 산업이라 가지고 많이 장려를 합니다. 이게 제가 1989년도 1월 달에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온실주를. 그때부터 그걸 시도했는데 그때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빛의 룩스. 어느 식물은 햇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가. 어느 식물은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가. 어느 식물은 우리가 식사량을 조절하듯이 어느 정도 비배 관리를 영양을 습수해야 되는가. 그런 것 등등이 아주 중요하고요. 온도도 그렇고요. 온도가 몇 도 온도에 제일 잘 자란가. 식물마다 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런데 밖에서 키우는 식물은 거의 비슷하고요. 실내 식물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야생화가 한때 활발하게 번성을 하다가 이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소태기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점점 이제 화려한 쪽으로 갑니다. 우리 것과 외국 것을 믹스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실습 오는 학생들 보면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에서 오는 학생들도 별로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전문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한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쪽 분야로 가야만이 발전할 것이다. 아파트에서 겨울철에 방문을 열어보는 순간 그 냄새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즉 식물이 냄새를 많이 흡수합니다. 먼지도 흡수하고 반드시 화분도 밑에가 좁은 화분을 써야 된다는 거. 하고 싶으면 이런 농장에서 최하 3년을 자기가 배운 다음에 해야 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것은 전화기 하나만 갖고 그 주문 받은 거 그냥 소개비만 먹고 아니면 수수료만 따먹고 그 보내주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30년 전, 4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 꽃입니다. 그거. 생화꽃을 쓰는 게 아니라 조화를 해가지고. 그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그래도 평생을 이게 농사만 지어왔으니까, 꽃농사만 지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사심없이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좀 즐기면 어떨까 싶어집니다.